경도 너는 뭐 하나 끈덕지게 하는 게 없어서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실패할 거야 라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냐면요,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심하게 들었던 말이 어떤 건가요? 다양한 욕도 있을 것이고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말들도 들은 적도 있을 거고, 개개인마다 다 경험치가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 생각은 어떤 말을 들었는지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지가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 어머니한테 자식이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했는지 그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남들과는 다른 학교를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중소기업, 대기업들에서도 저희가 많이 왔습니다. 왜냐면 고등학생 애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직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했었거든요. 당시 이제 저는 거기에 채택되지는 못했고 뭐 어쩔 수 없이 위장 취업이라는 걸 했어요. 인근에 있는 소기업을 들어가는 케이스였는데, 저희 학급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습니다. 그 회사에서 한 3개월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정해진 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알아요. 저도 끈덕지게 하는 게 없는 건 저도 아는데, 신도 인간을 죽을 때 판단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게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건지 맞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사람의 의견이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고, 저도 사실은 그때 일하면서 일하기 싫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3개월이 끝나는 그 시점에 그 공장으로 찾아왔어요. 음료수 박스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같은 학급 친구 아버지이기도 하고 겸사겸사 이제 우리 아들 뽑아줘서 이렇게 사회 경험 시켜줘서 감사하다 라고 인사를 드리려고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당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현명했다고 판단이 드는 게, 그 어린 나이인 저한테 직접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좀 들고 좀 철이 지나고 이제 취업을 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고 취업을 했을 때 28인가 29인가 거의 그쯤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뭐냐, 그 친구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 그 사장님이 보셨던 게 정확하죠.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학원, 수학학원, 컴퓨터학원, 피아노학원 뭐 하나 끈덕지게 한 게 없습니다. 좀만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치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취업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공기업도 들어가가지고 때려쳐 나오고 중견기업도 들어갔는데도 때려쳐서 나오고 거의 1년 반, 2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빼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5, 6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일도 굉장히 자유로운 일이라서 저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나이 당시 때는 모르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나를 발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나 끈덕지게 하는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조금씩은 몰입을 해서 초급이 아니라 초중급? 중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뭘 하나 해도. 그러니까 중급이기 때문에 초급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뭐 재화 창출을 한다던가 그 정도 실력은 되지는 못해요. 그래도 나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도 등산을 하면서 문득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때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 사장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해주셨을 때 나의 이런 부분도 꿰뚫고 계셨었구나. 그리고 어머니도 그때 나에게 바로 말하지 않으셨던 거는 참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일을 할 때 업무적인 ADHD? 그러니까 평상시 생활하면서 ADHD 같은 생활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업무를 볼 때요, 그거 하나 집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틀어놓고 뭐 카톡을 켜놓고 중간에 핸드폰을 보면서 막 이렇게 좀 업무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일을 마무리를 못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 일을 빨리 처리합니다. 바쁜 업무, 그거는 구분해요. 바쁜 업무다, 무조건 바쁘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바쁘지 않고 적당한 그 시간의 여유가 좀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구분할 줄 압니다. 나름대로 눈치는 있어요. 눈치는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찍먹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저 또한 이제 굉장히 무기력감을 느끼고, 난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까? 죄책감도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성향의 ADHD, 그리고 남 밑에서 일을 못하는 프리랜서, 자기의 온고집이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 어렸을 때 어떤 말 들은지 기억하시죠? 경도 같은 아이는 뭐 하나 끈덕지게 하는 게 없어서 성공하지 못할 거야, 실패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일,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ADHD가 떠버리는 세상?
다양한 경험들. 요새 AI 툴 못 다루면은 벌써 시대 뒤처진 거 아시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블로그라던가 여러 가지 자동화라던가 그런 것들도 나름 조금은 하거든요. 초중급 정도는 되긴 해요. 뭐 막 모든 걸 막 업무 사무 자동화 막 이런 거를 못 하긴 하지만 제가 하는 일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편하게 느끼게끔은 자동화를 좀 나름 시킨 것 같아요.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너는 이래 너는 저래 틀렸다라고 판단할 권리는 아무나 없다. 개인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MBTI여도 미세하게 봐보면 다 달라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열심히 살고 그 속에서 보람을 찾고 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ADHD든 업무 하나를 집중하지 못하든 괜찮아요. 뭐 틀린 거 없어요.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살아온 그 환경 20년 30년 동안 그 살아온 그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그 누구도 판단할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외에 가서 딱 1년만 살아봐라. 딱 1년만 살아보면은 시야가 굉장히 넓어질 거예요. 저도 많은 오해와 편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인데 해외 한번 나갔다 오고 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던 프레임들이 하나씩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일,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행동, 그런 마음, 내 마음 정리, 어떤 감정 관리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행복한 나날들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김경도였습니다.